또 다른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게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꽤 불거지자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뭐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는데 영부인과 사적인 방식으로 논의 부적절하다고 하니까 판단 미숙이다. 사과라 나경원. 상상을 하지 못하겠다.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윤상현. 충격적이다. 인간적 예의가 아니다. 라고 입장을 냈는데 이준우 대변인. 원희룡 캠프에도 계시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던 이거 되게 상당히 시참말로 저열한 프레임이고 총선 책임을 본인에게 오롯이 뒤집어 쓰려는 이런 전략이다라는 조금 전 한동훈 후보의 속보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저는 사적 대화를 강조하는 한동훈 후보를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집에 불이 났다고 치면은요, 불 끄는데 꼭 소방차가 와야 됩니까? 소방차에서 나오는 물을 대서 불을 꺼야 합니까? 옆집에 물을 뜰 수도 있는 거고요. 목욕탕 바가지로 물을 떠서도 불을 꺼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에 사적인 거, 공적인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사안을 해결한 데는요, 형태와 장소와 방식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해결하는 대화가 실제 어떻게 의미 있게 왔다 갔다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물불 가릴 때가 아닌데 뭐 마치 공적 영역 갈 게 아니라 사적인 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이끌어냈어야 되는 게 비대위원장의 책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늘 주장해왔잖아요.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왔었고요. 그 기회가 실제로 주어졌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상 거부하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예. 이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거고 당원들은 그 선거 이번 선거의 패배의 원인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준우 대변인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아까 이현정 의원도 언급을 하셨고 실제로 저도 방송 전에 한동훈 후보 측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 논란의 문자 메시지 전에 해당 문자를 받기 전 이미 여러 차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명품백 수수 논란 관련해서 김 여사 사과가 필요하다. 공식 라인인 이관섭, 한호섭 두 사람한테 의견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 한동훈 후보 입장을 내가 이렇게 공적 라인 통해 다 했는데 뭐 이제 와서 갑자기 문자 메시지 답을 안 했다고 내 책임이냐? 공적 라인을 할 건 다 하지 않았냐?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요 이게 본인이 직접 얘기를 안 했죠. 본인이 직접 영부인한테 얘기를 안 했고 공적 라인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예. 그 공적 라인에 대한 해답이 사적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핸드폰으로 해서. 그러면은 사적 그 문의에 대해서 본인이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내가 공적으로 물어봤는데 공적으로 답이 안 왔냐. 그게 따질 문제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용산에서 알아서 해결할 문제 아니에요? 왜냐면 실장이나 정무수석이 김건희 여사도 뭐 공적 라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서 이미 문자 받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했으면 그 부분을 할 수 있지 않냐. 예. 왜 한동훈 위원장의 결정이 중요하냐면요. 예. 한동훈 위원장은 100일 동안 총선에 대한 모든 정권을 다 가지고 선거를 총괄 지휘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본인의 사과가 예. 선거에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한테 허락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예. 그래서 여사가 처분을 달게 받겠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예. 네, 그런 의미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예. 이거를 자꾸 공적, 사적 나눠서 어허. 뭐 격가지로 얘기가 빠지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거 오히려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셨고요. 네네. 네. 장인주 변호사님. 이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초에 이제 핵심 쟁점이 돼서 양측도 물러서지 않아서 실제로 한동훈 후보 측도 제가 취재해본 결과 아예 실명까지 거론을 했어요. 그렇죠. 나는 이관섭, 한호섭, 당시 용산 핵심 참모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동훈 전 위원장, 그러니까 당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용산에 말할 수 있는 공식 루트를 통해서 본인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쓴소리할 건 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과사를 구별해서 사적인 통로가 아니라 공적인 통로로 공적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인의 논리를 사실 과거의 본인의 행동에서 근거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는 이 논리는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다고 보여요. 예. 그런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또 지지하시는 당원들에게는 이것이 물론 공과사가 구별된다 이런 문제로도 인식될 수 있겠지만 저는 예의나 또는 신뢰의 문제로 조금은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후보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파고드는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즉 사적 통로를 통해서 공적 임무를 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굳이 여사의 문자에 대해서 일식을 그러니까 보고 답장하지 않았어야 했느냐 이것은 예의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간다면 이것은 공과사 구별과는 좀 별도의 문제로 보이거든요. 예. 이렇다면 또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자분들께서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대통령과 어떤 갈등이 있는 모습은 좀 불안하지 않겠느냐 이런 요소를 자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 공과사 구분 이 논리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예. 예의나 신뢰 문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건전한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왜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게 나왔는지 의아하다라고 했고 핵심 쟁점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는 쪽에선 왜 본인 독단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 사과 문자를 무응답, 무시해서 뭉갰냐는 거고 그래서 총선에 지지 않았냐? 아니다. 나는 이미 수차례 실제로 대통령실의 2인자인 이관섭 실장에게까지도 이미 다 얘기를 해놨는데 뭐 이제 와서 갑자기 문자 일시킵했다고? 내 탓을 하냐라는 취지죠. 그런데 지금 뭐 판단력 미숙이다, 왜 뭉갰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반면 그쪽 말고 다른 쪽에선 김건희 여사 이 문자, 논란의 문자로 김건희 여사의 전당대회 개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 3.8 전당대회의 대통령 측의 전당대회 개입은 순한 맛이었구나. 이번 7.23 전당대회 개입이 매운맛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김건희 여사의 전당대회 개입이다. 이걸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김건희 여사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 아닐 거 아닙니까? 두 사람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얘기는 그 어떤 기준에서 봐도 한동훈 후보가 굳이 먼저 공개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용산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했겠어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 생각이지만. 천하람 의원 뭐 갑자기 뭐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 생각이지만 뭐 이렇게 잠깐 이제 중화를 시켰는데 박성미 소장님 이런 걸 겁니다. 작년 3월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됐을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이었던 이진복 수석이 안철수 의원이 이른바 윤안연대를 강조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른바 전당대회 개입 논란이 불거졌는데 개혁신당 제3자 천하람 원내대표가 봤을 때 이거 이 정도 되면 전당대회 개입 아니냐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런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문자를 공개해야만 이게 뭐 논란을 터뜨릴 수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자 없이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수준으로는 뭐 이게 뭐 세상에 공개될 일은 뭐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하나의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인데 이게 하필 이렇게 전당대회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동훈 후보와 이 용산 측에 불편한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영부인과의 문자 논란까지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굉장히 불쾌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미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여러 차례 사과를 해달라라는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부인이 사과를 못했고 그것 때문에 총선에서 졌는데 그 내막을 알고 보니까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답을 하지 않았더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보면 지난번에는 뭐 이진복 정무수석이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찍어 누르는 일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는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사태를 봤을 때 이게 대통령실에서 전당대회에 개입했던 게 굉장히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측근 아니면 뭐 정무수석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개입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실상 영부인의 전당대회 개입이 맞아 보인다. 이거는 정말 영부인이 이 한동훈 후보를
사실상 승낙하지 못하겠다, 허용하지 못하겠다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절대 안 된다. 한동훈만은 막아야 한다. 이 의지가 없고서야 이 문자가 굳이 몇 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공개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예.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담겼다고 봐야죠. 예. 자,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요. 다들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정당의 비대위원장이고 대통령도 당연히 공적인 신분에 있는 분이시죠. 예.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썩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공정과 정의라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가치, 원칙을 지켜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지난번 조국 사태라든지 등등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문제점을 느끼면서 뭔가 시스템되고 공과 사를 좀 구분할 줄 알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기를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기대가 지금 꺾이니까 저는 결국 이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바로 저는 이게 대표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정당의 사무와 또 대통령실의 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논의해야 될까요? 정무수석이 왜 있습니까? 정무수석은 정당의 사무와 대통령의 사무를 서로 어떤 교류하면서 이걸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무수석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우선 첫 번째,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자신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 제2부속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관장하는 거는 제2부속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거 안 만들고 있죠. 저는 왜 안 만드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그런 걸 통해서 정식으로 그러면 정무수석을 통해서 당에 전달해야 되겠죠. 그럼 당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정식으로 그럼 정무수석실 통해서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모든 문제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로로 갔어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정상적인 운영 방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영부인이 직접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개인 문자를 보내고 자, 당에서 결정해달라? 그럼 이거 대통령이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실에서 알고 있었나요? 정무수석은 알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이게 무슨 사적인 조직의 운영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서 저는 국민들이 실망하고 국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이라도 저는 이 문자 공개된 것도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벌써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금 서울의 소리와 그 문자 공개된 거, 최재형 목사가 공개된 거 다 그게 이 전국의 정말 중요한 흐름에 지금 차질을 빚었잖아요. 근데 또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왜 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또 왜 공개가 되는 건지 예. 도대체 이 공개를 한 사람은 누군지 저는 그걸 정말 이 내부에서 밝혀야 된다고 보는 게 과연 이 사람은 도대체 이 공개한 사람은 저는 대충 누군지 지금 당내에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누굽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식의 문자를 사적으로 공개를 해서 김건희 여사가 상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왜 이걸 공개해서 이런 식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지 저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친한계 한동훈 후보가 가깝다는 사람들에게는 자해행위다. 혹은 이거 전당대회 개입 여부를 넘어서 비선 정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요 84만 당원들을 이끄는 당 리더를 뽑는 거거든요. 예. 당 리더를 뽑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정부와 얼마나 손발을 잘 맞출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과거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어느 후보든지 마찬가지겠죠. 이 평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일어난 의혹과 총선 결과에 대한 해명,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예. 지난 총선 과정에서 나온 의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 그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약속 대련이 진짜냐, 이런 의혹이 또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와 용산과의 갈등이 진짜냐,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84만 당원들이 우리 당 리더를 뽑는데 가장 의문을 가지는 궁금해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문자가 공개된 게 매운맛도 아니고 순한 맛도 아니고요. 무슨 맛입니까? 오히려 의혹을 풀어주는 개운한 맛이다. 아, 개운한 맛이다. 예, 그렇게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이 괜히 절윤 반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대통령 임기 3년 남았는데 집권 여당 당대표와 대통령은 함께 잘 가야 되는데 그게 앞으로 잘 몰갈 가능성이 있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논란 문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판단력 미숙이다. 이거 예의가 없다. 나경원 원희룡 후보 오늘 이 해당 문자 무시 논란에 대해서 맹공을 펴봤는데요. 최근에 저희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원희룡 후보와의 이른바 러닝메이트인 인요한 의원이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동훈 후보와도 인연을 꽤 깊게 맺으신 거잖아요. 아쉽게도 우리가 예. 소통을 많이 못했어요. 어떠셨어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뭐 기억을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어제 예. 방송에서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기억 잘합니다. 저는 그 기억 아직 뭐 상실증은 없습니다. 우리 한 장관이 조금 더 제일 아쉬웠던 건 연합전선을 네. 펼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 너무 소통 문제 때문에. 원톱으로만 갔다. 본인 생각이 강해요. 머리 좋으신 거 확실하고 네. 또 말씀하신 것도 많이 맞는데 그래도 조율에 제가 굶주렸어요. 그것이 좀 안타깝고 아쉽고 네. 만약에 그런 자리에 올라선다면은 그리고 대통령실하고도 조율하고 뭐 공무원들하고도 조율하고 이런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생각이 너무 강하고 고집 너무 부리면 힘들어져요. 저희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했던 인요한 의원도 비대위원장 시절에 한동훈 후보의 소통, 부재 뭐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지적한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핵심은 이겁니다. 한동훈 후보가 직접 얘기했던 이 논란의 반박. 오늘 추가로 브리핑 안 하겠다고 했는데 KBS TV 인터뷰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김건희 여사 문자 내용의 핵심은 사과하겠다가 아니라 하기 어렵다는 데 방점이 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온갖 때는 다 사과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속내는 사과하기 어렵다는 걸 다 의중을 드러낸 거 아니냐. 나는 공적인 루트로 다 라인을 통해서 얘기했다는 게 핵심 내용에 맞부딪히는 건데요. 장현주 변호사님, 사실 오늘 문화일보 보도를 봤을 때 한 번이 아니라 1월 19일에 그 문자 아니라 5차례나 문자를 다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무응답 무시로 일관했다. 당시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지를 철회하고 비대위원장직 물러나라고 했다.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이제는 좀 대략적으로 왜 그때 수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중요한 건 이걸 거예요. 이게 전당대회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객관적으로 상대당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일단 표면적으로는 좋은 이슈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상대 후보들이 이제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중이고 안 그래도 용산과의 관계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자격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나아가서는 배신의 정치까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김건희 여사와의 이런 문자 논란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예. 아무래도 전통적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는 것 사실은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또 반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떤 반전입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나름대로 그 해명이라든지 반박을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예. 뭐 공과사 구별이라든지 또는 그렇다면 본인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사과를 안 했겠느냐, 뭐 사과를 했겠느냐, 이 사과의 여부가 왜 본인에게 달려 있겠느냐 이런 논리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상대 후보들의 계속된 거센 공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해서 오히려 지지자들을 결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무래도 3대1의 구도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모습이다라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자들은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높고 예. 그렇다면 이제는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효과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듭니다. 이준우 대변인께 좀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까 장현주 변호사의 말씀이 이런 것 같아요. 애초에 전당대회 예상과는 달리 원희룡 후보가 참전을 했을 때 야 이러면 어대한 기류가 깨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희가 몇몇 지지율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생각보다 훨씬 더 한동훈 후보 독주 체제가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전문가들이 분석할 때는 국민의힘 내부 당원들이 생각보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토 여론이 강하니 오히려 반윤, 대통령과 반하는 사람들이 한동훈 후보 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예 한동훈 후보를 반윤으로 낙인 찍는 효과가 있다면 오히려 더 표심이 생각보다 한동훈 후보에게 악재가지나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얘기를 언급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 보면은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가 당원들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우리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84만 명에게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그 당원들에 대해서 누구를 지지하느냐,
즉 한 50% 정도가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고 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 실제 우리 국민의힘 당원은 20명 정도 내배라고 합니다. 말씀 그렇죠. 죄송한데 네. 당원과 민심,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아, 다릅니까? 당연히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그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 예. 시민들의 여론조사와 우리 당원들의 여론조사는 예. 다른 거고 네. 당원에 대한 여론조사는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누구의 마음이 가 있는가는요, 실제로 만나면서 피부로 느끼는 거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예측 이런 게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선택 납득이 싶습니다. 안 돼서 수치가 더 중요하지 피부로 와닿는 것보다는 수치가 더 정확한 거죠. 아니요, 당원에 대한 여론조사가 불가능하니까요. 그건 예.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전화번호도 알 수 없고 타겟이 누군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현장 가서 피부로 느끼는 그것으로 서로 다 추정을 하는 거죠. 예. 하는 거고요. 아까 그 지금 기세가 꺾였다고 말씀을 좀 하신 부분인데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기세가 꺾였다는 게 어떤 말씀이십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의 기세가 꺾인 게 아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 저는 3번 꺾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 등판하지 않을 거라 예상했던 원희룡 후보가 나오면서 어대한 기류가 팍 예. 꺾였습니다. 한 번 꺾였고요. 예. 두 번째는 최상병 특검을 얘기하면서 이거 이상한데 예. 지금 정부를 뒷받침해줘도 모자란데 지금 정부에 탄핵판을 특검판을 깔아주는 이게 예.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 예. 하면서 당원들이 이상하다 하면서 한번 기세가 팍 꺾였고요. 예. 세 번째 꺾인 게 바로 그 어제 공개된 영부인과 문자 이렇게 해서 총 3번이 꺾였기 때문에 예. 다음 주에 일어나는 그 합동 연설과 방송 토론에서 다음 주부터 토론을 하죠. 그렇죠. 거기서도 많은 그 변곡점이 있겠지만 이런 꺾임새가 아마 상당히 영향을 받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리를 해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이번 질문만 마무리하고. 왜냐하면 이게 그럼 전당대회 그 누가 당선되냐를 떠나서 어쨌든 집권 여당이 지금 애초부터 지금까지 아니죠. 그러니까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로 그게 누구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계속 이 흘러가는 흐름이 글쎄 앞으로 집권 여당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악재가 되지는 않을지 좀 여러 걱정도 좀 미리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말 엄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전국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자꾸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것들이 그냥 우연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한 번이면 우연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뭔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이제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들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번 일단 전당대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다음 주부터 논쟁이 벌어지겠지만 예. 그와는 별개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좀 제도적인 저는 장치가 좀 지금에서는 정말 필요하다. 예. 그렇다면 이게 뭔가 어떤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뭔가 어떤 발표가 되고 또 반응이 이어지는 이러한 관계가 돼야지만이 예. 정말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7월 23일이 전당대회 날짜인데 이제 대략 한 2주 정도 남았나요? 핵심 쟁점 김건희 여사 문자 무응답 논란 저희가 핵심별로 각자의 입장별로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